네. 그러면 앞에 한번 봐주세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변수라는 걸 사용하죠. x라는 변수, x라는 미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x는 5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x는 5로 보면 돼요. 맞죠?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해보면 되겠죠? 뭐라고 하죠? 근데 보면은 신텍스 에러일 줄 알았는데 네임 에러예요. 신텍스는 문법인데 네임은 뭔지 모릅니다. 네, 새로운 게 나왔죠? 그러면 복사해서 검색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안을 쌍따옴표로 감싸면 GG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GG 대신에 1, 2, 3 1, 2, 3 나오는 거 예상되시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아까 제가 확인해볼 때 이렇게 한번 해봤죠? 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새로운 내용이 나왔죠? 이거는 따로 외워야 됩니다. 문자는 그냥 쓰면 안 돼요. 문자를 쓰기 위해서는 쌍따옴표가 필요해요. 문자를 쓰기 위해서는 쌍따옴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ABC 숫자는 그냥 써도 나왔지만 문자는 뭐라고 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5라고 썼어요. 실행하면 5라고 나와요. 즉 출력은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서 x는 처음에 5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3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래도 5 나오죠. x가 3인 거랑 프린트 5 얘는 별개예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x 더하기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뭐라고 나올까요? 결과에 8이 나왔네요. 8.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뭘까요? 자, 여기서 이 x는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라 값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3이 들어있죠? 3으로 본다는 거예요. x를. 그렇기 때문에 3 더하기 5 해서 8이 나온 거고. 근데 보시면 상식적으로 x랑 5를 더하겠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문자와 숫자를 더하겠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문자 안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쌍따옴표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이 안이 문자 더하기 숫자였다. 그러면 이 결과에 8 대신에 x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8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x를 숫자로 보고 연산을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번에는 쌍따옴표로 감싸볼게요.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나오죠. 이 쌍따옴표 안에서 이 x는 3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쌍따옴표로 감싸 있을 때랑 안 감싸져 있을 때랑 차이가 분명하죠.
얘랑 분명히 달라요. 왜냐면 결과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이 x라는 거는 변수라고 할 거예요. 변수. 변수 x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는데, x는 변수명이에요. 변수 이름.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은 좀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변수 이름에 몇 가지 규칙은 있어요. 그래서 규칙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든가 숫자로 시작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변수는 뭐냐면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면 이 코드상에서 x에는 뭘 저장했어요? 뭘 저장했을까요? 그쵸? 3을 저장한 겁니다. 변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 아시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줄, 얘는 뭘 한 거냐면 변수 선언한 거예요. 변수 선언. 선언을 했다는 거는 이런 x를 만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변수를 만들었다. 근데 이 과정을 안 하고 실행을 해보면 뭐라고 하죠? name error, name x. 변수인 거 약간 맥락상으로 느낌 오시죠? not defined.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x라는 게 이 전줄에서 뭘 나타내는지 정의되지 않았다. x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뉘앙스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다가는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거 이퀄 마크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의미와 수학에서의 이거랑 프로그래밍에서 등호 하나는 달라요. 프로그래밍에서는 넣겠다예요. 대입하겠다. 여기서는 수학에서는 같다 의미잖아요. 그래서 근데 프로그래밍에서 같다는 등호 두 개를 연달아서 씁니다. 이것도 수업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같다는 의미의 연산자와 대입이라는 의미의 연산자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x라는 변수, 즉 공간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x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는 3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고 는이라는 기호가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공간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저장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x 대신에 y를 쓰면은 y라는 이름의 변수에 3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x는 3이고 y는 10이에요.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래도 8 나오죠. x는 3인데 그냥 y를 안 쓴 것 뿐입니다.
그냥 y에다가 10을 저장해 놓고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러면 y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네, 실행해 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죠? 예상대로 13 나왔죠? 즉 여기서 x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 되는 거고 그 옆에 y도 변수가 아니라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할 때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x 더하기 y 문자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x와 y 안에 들어있는 값이 차례대로 연산되는 거예요. 데이터의 연산이죠. 그러면 다시 x는 10이고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프린트 x라고 하면 그쵸? x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x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그쵸? 네. 이렇게 나옵니다. x는 10이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x 15라고 해볼게요. 이래도 실행했을 때 x는 10 똑같이 나옵니다. x가 15인 것과 별개로 이 프린트 안에 이 문자랑은 서로 다르잖아요. 별개니까. 그래서 이거 한 줄 해석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x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15라는 값을 대입 연산자로 넣은 겁니다. 여기서 x는 변수예요. 여기서 x는 문자로 x죠. 문자로서의 x. 자, 그러면 얘는 변수로서의 x예요. 공간으로 작동하는 변수. 그러면 자, 이거 이것도 좀 살릴까? 아니다. 네. 자, 이거 x라는 말이 3번 나왔어요. 총 3번 나왔는데 역할이 다르죠. 여기서는 변수, 여기서는 변수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문자, 여기서는 뭘까요? 수학도 15. 그죠? 네. 15라고 들어있는 15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값이라고 해요.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인지 문자인지 값인지, 문자는 뭐 쌍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문자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변수와 값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15가 나왔고 두 번째는 x 문자 그대로 나왔죠.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변수와 값의 차이는 등호가 있냐 없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등호 왼쪽에 있으면 변수다. 이것도 써드릴게요. 변수와 값은 등호 왼쪽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왼쪽에 있으면 변수, 왼쪽에 있으면 변수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넣는다는 의미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값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는데 조금 이것도 주의하실 게 왼쪽에 있으면 변수인 건 확실한데 오른쪽에 있으면은 무조건 값이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죠. 지금 여기에는 등호가 없잖아요.
없으면 이것도 왼쪽에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때는 값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좀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거 왼쪽에 문자가 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변수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알 수 있는 거는 x라는 공간이 있고요. 공간의 이름이 x인 거고 이 등호 대입 연산자 때문에 15라는 값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넣어주는 거를 대입 연산자가 해요. 얘랑은 상관없다는 거. 그러면 x는 2 나오고 끝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x의 값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출력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하려는 거는 x의 값이 바뀔 때마다 바뀐 값으로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중괄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괄호 모양마다 좀 역할이 다 다른데 이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에는 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어요. 이건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실행하면 그냥 x는 중괄호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포맷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어떻게 나올지 보세요. x는 5 나왔죠.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뭔가를 값을 채워 넣으려는 상태에서 이 상태는 미완성이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 그대로 여기 안에다가 결과에 지금 중괄호가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x는 5 이렇게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미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포맷 써줘야 됩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 포맷을 빼먹었다. 그러면 미완성인데 이거는 뭐냐면 치환문이에요. 치환문. 이 중괄호에 들어가는 내용을 포맷하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중괄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문법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결과에 x는 5라고 나왔고 그러면 5 대신에 x라고 쓰면 뭐라고 나올까요? x는 5 나오죠. 왜냐면 이 x는 이거랑 똑같잖아요. 등호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도 x는 값이 되는 거죠. x에는 5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5라는 값이 중괄호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면 값을 바꿔놓고 실행해보면 x는 25 이해되시죠? 값으로서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쓸 거라서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A는 10, B는 5, 프린트 A. 이거는 10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이러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10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치환문으로서 중괄호를 쓴 거기 때문에 문장으로서 중괄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뒤에 포맷이 있으니까 포맷이 감싸고 있는 A의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값이고 여기서는 변수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오케이. 첫 번째는 A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10을 넣은 거고 이 밑에는 B라는 변수 만들고 5를 넣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볼까? 여기서 A 대신에 B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출력할 때 5라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수에는 무조건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이 들어있었는데 그 다음 줄에서 5라는 값이 덮어쓰기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규칙입니다. 확인해보려면 실행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A는 10이고 여기서는 A의 값이 5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간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